미디어워치 우리 애국 동지님들은 모퉁이 돌림, 그리고 서동욱 고문, 그리고 다우정님, 그리고 설영훈님, 그리고 방금 전에 오셨던 무궁화님, 그리고 정영중님 등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모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타이완, 대만의 국기가 새겨져 있는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 일관 대한민국과 대만의 국교 정상화에 그 어느 누구보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론화하는데 앞장서고 계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모님께서 오늘도 모자는 대만 국기가 새겨져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현장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대한문에서 국민회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이트클럽이나 또는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이 지하철, 버스 이런 등등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이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서울역서부터 청와대까지를 전부 다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또 서초구청도 마찬가지로 또 집회금지구역을 또 정하고 이러다 보니 이들의 목적이 이 중국 패령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근데 왜 이 나라가 미쳐 들어가고 정상적이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적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직위를 이용해서 이 반국가 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 방역의 기본, 이 감염원 차단이 최우선인데 이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우한 폐렴 이 문제를 당연히 처음서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석 달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중국 폐렴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서 또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1시 40분 현재 중국 폐렴 확진자가 94명이 발생이 돼가지고 현재 총 1156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돼서 사망자 총 누계가 177명입니다. 중국 폐렴으로 고통을 받고 생명을 마감하는 국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중국 폐렴이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이적 세력이 의도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중국 폐렴으로 국민과 국가가 입는 인적, 경제적, 국제적인 손실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우리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대검찰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대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을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 대구에서는 17세 소년이 중국 폐렴으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인을 최초의 코로나에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명기하였다가 일반 폐렴으로 고치자고 가족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 17세 소년은 비가 오던 3월 1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마스크 2개를 구매하려고 그날 비가 온데도 줄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지 못해서 비가 오는데 왜 줄을 서야 됩니까? 그날 밤 17세 소년은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17세 소년 고3아들은 엄마에게 엄마 나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재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아주 추악한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큰 문제냐면은 이들을 비판하고 국민 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려야 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이 거짓 조작 없다는 데서 정말 피해를 느끼고 분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요, 모여있지 마시고요, 최소한 2m 이상 이렇게 떨어주십시오. 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 좌우 2m 이상 떨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마스크 꼭 써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이게 이러한 영상이 이게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탄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후좌우 이 거리를 충분하게 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을 문재인을 비판하고 탄핵할 이 보수정당, 우리를 대변할 정당은 눈을 씻고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으며 문재인 이적 세력과 한편이고 한통속인 위장 보수 정당들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위장 세력들이 주장하였던 반문연대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넘어가자라는 구호는 우리 태극기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공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탄핵 세력들의 실체와 목적을 모르고 오로지 권력 나부랭이의 끈을 잡으려고 탄핵 세력들의 주구 역할을 해온 위장 보수, 위장 태극기, 기회주의 인사들로 인하여 많은 태극기 국민들은 갈기갈기 분산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탄핵 세력들의 주구 역할을 해온 위장보수, 위장태극기, 기회주의 인사들은 태극기 국민들이 반드시 축출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단합해서 우리가 투쟁해왔다고 한다면은 단일 대우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투쟁했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이 탄핵 세력들이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했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태극기를 분열시킴으로써 또 기회주의 세력들이 분열시킴으로써 결국 탄핵 세력들이 우리를 현재 농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주석파 세력들이 공천을 받고 또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또 공천을 받고 더 나가서 이
기회주의 세력들이 보수인 양 꽈리 틀고서 우리 국민들이 누굴 찍어야 되는지 정말 종을 잡지 못할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문재인 친중 종북 세력들의 중국 세력들의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취할 의사가 없는 이상 중국 폐렴은 앞으로 더욱더 유행될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중국인을 의도적으로 입국 방치하여 많은 국민들이 중국 폐렴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 등 친중 종북 반역 세력들은 중국인 입국 방치, 7만 명의 중국 유학생,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교포 수송을 하지 않고 중국,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등으로부터 해외 교포를 수송하고 공공사무실, 나이트클럽, 전철, 버스 등 밀폐된 공간에 대해서는 제재는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기독교, 의료인, 태극기 집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세력들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이적 세력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등 탄핵 세력과 주석파 세력의 헌법 개정을 규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소 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조작 여론조사를 방치한 상태에서 4.15 총선을 한다는 것은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3개월 가까이 중국인 입국을 방치한 것과 중국 유학생 7만 명을 입국시켜 기숙사에 대기시키면서 VIP 대우를 받게 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교민보다는 중국, 이란, 필리핀, 이탈리아 해외 교민을 국민 혈세를 동원해서 수송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4.15 총선에 선거인 명부 작성에 기준 자료로 활용돼야 할 전국 읍면동에서 실시하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국 폐렴 확산 명분으로 중단한 것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인 명부 기준이 없다 보니 실제 누가 투표하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국 폐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약국 앞에 마스크 조작기는 괜찮고 총선용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감염 문제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2016년도 12월 9일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소추하는 신문기사 수준과 그 다음에 최소원 씨 그 공소장에 맨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 공문하는 그 한 줄만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또한 3월 10일날 2017년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서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된 상황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기반, 국가안보 파괴, 국군해체, 적화상황, 경제파괴, 민생파탄, 외교고립, 헌정파괴, 불법, 부정부패, 타락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본 사회자 정주영입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애국가수 그리고 구장인 이면희님의 선창에 맞추어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습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전쟁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경북 경산내과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다 중국 폐렴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하다 돌아가신 고인 허영구 원장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김한수, 유영아, 개회선언을 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 의도적 방치, 중국 폐렴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기독교 탄압하는 거짓말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및 문재인 이적 세력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등 탄핵 세력과 주사파 세력의 헌법 개정, 규탄, 박근혜 대통령 도피, 한미동맹 강화,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제22차 국민저항의 날 제360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도둑의 앞날이 지금부터 여러 애국자님을 모셔서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해 주신 연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큰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이십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김태산 전 북한 세코 무역 대표부 대표이신 김태산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자 소개받은 평양에서 온 김태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나서니까 뭐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아까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니 아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참가한 시위자들보다 경찰이 더 많아서
난 이건 무슨 판인가 하고 참 그랬더니 그래도 시민들이 좁지 않게 모여서 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로운 평화로운 시기에 이렇게 경찰들이 이게 많은 감시가 붙었는지는 참 모르겠는데, 제가 이자도 말했지만 탈북자입니다. 탈북자가 여기 왜 왔겠어요? 독재를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자고 와봤는데, 전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런 마이크를 그렇게 줘보지도 않고, 단체 운동도 하지 않고, 정치 운동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자영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세금 내면서 대한민국 영어 선생들 데려다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젠 대한민국에 와서 20년이 되어오는 이 순간에 와보니까 점차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말에 뭐 시라선이 피하니까 호랑이 만난다더니 북한에서 독재 피해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독재가 시작되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무자유가 또 시작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마디 좀 하려고. 오늘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을 이어가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누구를 칭찬하자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제3자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을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고 나왔을 뿐입니다. 물론 난 연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본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우한 폐렴, 북한에도 우한 폐렴 지금 굉장히 들어와서 북한 사람들 막 죽어나갑니다. 보도관제 딱 잡았으니까 보도가 되지 않으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과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 군사 퍼레이드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한 폐렴이 딱 들어오니까 북조선 정부에서는 국경을 한순간에 철통같이 봉쇄했습니다. 중앙강경선, 압록강경선 일체 항공기 뜨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100% 봉쇄했습니다. 난 뭐 김정은이를 칭찬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서는 아예 딱 봉쇄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우한에서 북한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밤마다 압록강 후원하고 건너서 밀수를 하다 나니까 기어 따라 들어왔고, 중국 학교들이 밀수하면서 따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지 북한 정부에서 딱 나왔기 때문에 차단이 완전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북한은 정부는 막았는데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다 나니까 자연적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대한민국만큼 의학시설이 좋고 이게 좋다면 벌써 다 잡았겠는데, 북한의 의학 수준 뻔하지 않습니까? 검진도 못하지, 진단도 못하지, 진단 나왔다고 해도 약도 없지 하니까 매 방마다 자기 집에다 잡아놓고 문에다 못하고 땅땅 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규찰대가 돌면서 이용검사 딱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휘바리치고 불 넣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 있는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섰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북한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간에 밀수하면서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한 폐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풍부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비행기만 항공, 국제공항만 딱 차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없는 이 대한민국 땅이었는데, 우한 보람이 전파 타고 들어왔습니까? 뭐 바람 타고 들어왔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정부가 국정만 봉쇄했으면 비행기만 들어오지 못하고 인천 앞바다에 중국 선박만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겠습니까? 여기 앉은 한국 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식 17살짜리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아파하고 죽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식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자도 추모가를 불렀지만 남을 치료하던 의사가 죽었다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남편이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가 기존엔
이 악재가 아닙니까? 순수 인재 악재입니다, 이게. 그런데 난 뭐 자료가 이제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중국하고 메콩강 하나 사이 두고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보다도 그런 나라들은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은 분들의 자식이, 여기 앉은 분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저 길에 자동차 타고 지금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골프채 메고 외국으로 골프 치러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들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참 한심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권리 찾아서 정부를 문 닫으라, 국경 문 닫으라, 정부 내려오라고 얼마든지 두드릴 수 있는데도 입 다물고 가만 엎드려 있는 이런 바보 같은 국민을 난 보다 지구상에서 처음 본다 이거야.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초대 대통령 중국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여기 공산 세력부터 소련의 공산 침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6.25 때 대한민국을 지켜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 동상의 밧줄을 매서 끊어내서 돈 한 푼 주지 않고 80살 되는 노인을 하와이로 내쫓은 국민이며 자기네가 배 떼기 걸을 때 배불리 먹게 해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인 국민이며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쳐넣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사기적 대통령들을 내쫓고 총으로 쏘고 감옥에 쳐넣은 국민들이 지금은 코로나를 끌어들여서 장래를 죽게 하는 이 정부는 왜 가만둬둡니까? 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끌어냈던 그 백성들은 어디 갔고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던 그 정신들은 어디 갔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손들은 정신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입니까? 그 좋은 대통령들, 이 큰 빌딩 속에서 잘 살게 해준 그 대통령들은 다 자기네 손으로 끌어내려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자기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지금의 현 정부는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지도 않고 들앉아 쓰지 않고 뭐하는 꼴입니까? 나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를 이어가자고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어가자고 나왔습니다. 북조선 국민들은 70년 동안 독재 밑에서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지금은 깨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기간에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서 편안하게 잘 살던 국민들이 지금은 점점 바보가 돼간다 이거야. 북조선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어. 지금 독재를 맞아서 깨어나고 있는데 남조선 국민들은 점점 독재 앞에 순종하는 모전이가 돼가고 있다 이거야. 여보시오, 내 말이 틀린다고 말한 사람 여기 한 자리라도 나와보라. 일이 없어,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손이 없어. 북조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 자유로운 땅에서 뭐이 모자라서 뭐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 원인은 뭔가? 지난기간에 대한민국에서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북한과 중국이 시킨 관적들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학생들을 추동하고 국민들을 추동해서 한 반체제 운동이었어. 반대한민국 반국가 활동이었어. 이승만을 반대하고 박정희를 반대하고 박근혜를 반대한 이 세력들은
친북 친중 세력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가만 놓으면 지금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우파들 속에는, 보수들 속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대중이, 백성들은 개되지 못한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줄 수 없이 흩어지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뭉치게 해서 일거 세우려면 올바른 당이 있고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와 보수에게는 이게 없어. 아쉽다! 없는 게 아니야. 있어.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탄핵시켜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를 감옥에다 쳐였고 출당까지 시켜서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시키잖아. 박근혜라는 녀석이 나오게 되면 그를 출당시키냐 탄핵시킨 김무성과의 탄핵 찬성파들 다 자기네 죽을 것 같고 또 좌파들은 그 사람은 박준혜라는 녀석을 그 국민 집결력에 자기네가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양쪽이다. 좌파 우파 정치가들이 몽땅 박근혜가 무서워서 감옥에 쳐놓고 끌어내지 못하고 있잖아. 박근혜만 나오면 여러분들을 다 끌어면 여기에 칼을 맞으면서 국민을 끌어가지고 지난번에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조건을 찾아서 가져온 분이 누굽니까? 다 무너졌던 땅을 칼 맞으면서 국민을 선동해서 이끌었던 분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반대할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가지고 그 중에 뭉쳐서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황교안나 뭐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또 손교반 나 그 말 안 하고 오늘 우파에 누구 믿고서 여러분들 나갈래요? 나갈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심 있습니까? 이제 70이 다 된 여인이 가족도 없이 자식도 없이 아빠 엄마도 없이 혼자서 온갖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한방에 들어가서 차대책 한방에서 지금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 여자를 구해주자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고 국민이 정말 개돼지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탈북자가 나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무슨 달라진 나라겠습니까? 달라질 게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정신들을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할 말은 난다. 뭐 이상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명심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만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입니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고문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국본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치 독자 여러분들, 제가 작년 5월에 이 태블릿 PC 문제 제기했다가 1년간 구속되어서 제가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처음 이 방문한 데가 여기 국본 집회였습니다. 거기서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보석 조건 때문에 연설은 못하고 인사만 드렸었는데, 그 뒤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 태블릿 PC의 거의 모든 진실을 다 밝혀냈습니다. 자, 태블릿 PC가 탄핵의 핵심이었던 이유는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인수위, 대선 캠프, 청와대 비밀문서 200개를 다운받은 기록이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기밀을 태블릿 PC로 받아서 그걸 활용했다.
이게 국정농단의 시작이었고 이게 탄핵의 시작이었죠, 분명히. 근데 만약에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가 썼다면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게 아무 문제 아닌 겁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의 태블릿 PC니까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난 겁니다. 그 태블릿 PC가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청와대 뉴미디어 국장 김한수가 썼다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뭐 우리 독자들은 많이 알 테지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모든 물건은 소유자가 있을 때 뭘로 따지냐, 누가 돈을 내서 샀냐가 1차입니다. 태블릿 PC 돈 낸 놈이 주인이죠. 김한수가 지금까지 돈 냈다는 것은 다 인정이 됐는데 뭘로 버텼냐면은 자기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이체 시켜놔가지고 돈 나가는지 몰랐고, 아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서원이 쓰고 있었더라, 나는 돈 낸 줄 몰랐다, 우리 회사 나간지를, 이렇게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다가 결국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가 개인 카드로 돈을 낸 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법인카드에서는 10원 한 장 안 나갔어요. 싸그리 다 김한수 개인 돈을 냈는데 이걸 지금까지 검찰은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금 납부 내역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깜빡 속았죠. 더구나 검찰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수사 단계에서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이 나갔다고 위증 조사를 시켰습니다. 수사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김정우 검사, 김용재 검사, 이 두 명이 김한수에게 법인에서 돈 냈다고 위증을 조사시켰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이 검사 2명 고발 들어갑니다, 위증 조사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감옥 보낸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현직검사 2명이 전 청와대 국장들을 놓고 위증을 조사해서 거짓말로 태블릿 계약서도 그거 99.9% 위조된 겁니다. 이게 오늘 다음 주 발표될 텐데, 이런 짓을 했다면은 도대체 탄핵의 배우는 누군가요? 어느 정도 힘을 작용해야지, 그것도 문재인 정권의 검사가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권의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조사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개입했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세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 탄핵은. 검사가 그렇게 쉽게 위증을 조사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백이 작용하지 않고는 그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사 2명을 즉각적으로 경찰에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으로 고발을 하는데, 이 둘을 수사하면은 배우가 드러나게 돼 있죠. 위증교사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데 누가 시켰냐까지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뭐 그렇게 세게 수사하겠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면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법을 만들어서 낱낱이 파헤치면은 탄핵의 배후까지 다 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파기한 송심을 다루는 고범에다가 제가 탄원서를 집어넣었는데,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 최서원에게 비밀을 빼렸다는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무죄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넣어서 즉각적으로 이걸 무죄를 선언하고, 그것뿐 아니라 뇌물죄, 뭐 강요죄, 모조리 다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다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싹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탄원서에도 강조드렸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하게. 재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유죄 30년 받고 문재인이 사면하도록 기다리자,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이 사면해주고 싶으면 저도 알아요. 본인도 감옥 갈 게 결정난 인간이기 때문에 빼주고 싶어 하는데, 문재인이 그동안 뒤를 받쳐온 종북 세력들, 좌경 세력들,
박 대통령 석방시킬 것 같습니까? 저자들은요, 석방시킨다는 미끼로 박 대통령에게 반성문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쓰면 석방시켜주겠다. 그 반성문 받고 석방 안 시켜줍니다. 대통령이 반성문 딱 쓰는 순간에 탄핵을 이제 정당한 걸로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문재인이 노리고 있는데 태극기 들었던 세력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다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조작했어요. 검찰이. JTBC가 주범이 아니에요. 검찰이 조작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총장이 형 집행정지를 하면은 바로 석방이 됩니다. 문재인한테 구걸할 거 없이 검찰이 박 대통령 누명 씌우려고 조작했다는 게 다 증거가 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을 쳐들어가서 검사 처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여기 개입해 있어요. 특검 때 윤석열이 수사팀장이었어요. 윤석열이 개입해 있습니다. 윤석열이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검찰을 세게 압박해 들어가면은 박 대통령 다음 달에도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블릿 갖고 탄핵 무효시키고 석방시킬 수 있는데 같이 태극기 들었던 동지들이 이걸 회방을 놓고 음해를 하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엄청나게 음해당하고 있어요. 태극기 들었던 자들에게 단지 태블릿 PC 신사용자를 밝혔다는 이유로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음해 받고 있는지. 태극기 든 놈들이 실제로는 사탄파였던 겁니다. 사탄파들이 위장해서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특히 박 대통령 지금 병행하는 유영아 이자가 지금 제일 방해하고 있어요. 태블릿 진실과 대통령 석방을 방해하는 놈이 유영아입니다. 유영아. 이거 대통령 때 편지 보내주신 분들 이제는 진실을 대통령께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미 한 번 보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냅니다. 대통령이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유영아 때문에. 자, 우리가 4년간 정말 탄핵무효 대통령 석방에서 우리가 함께 싸웠죠. 이제 됩니다. 이제 돼요. 우리가 힘만 좀 모아가면은 대통령 석방 태블릿을 통해서 탄핵의 배후세력 다 밝히고 탄핵무효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고 뭐고 신경 쓰지 말고요. 이대로 밀어붙입시다.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 드디어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조영원 대표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제 이 중국 폐렴이 험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집회를 허락해 주니까 이제 올해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이 촛불 주사파 정권을 타도할 때 한 해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안 들고 완전히 중국 폐렴에 눌리가지고 집에 방콕하니까 대한민국 사는 게 아니고 방콕에 사는 기분이었지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찰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집회를 허락하면은 우리는 중국 폐렴을 마치 중국 황제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나 하사하는 것처럼 받아서 이 서울 경기도 지방에 무방비 상태로 퍼뜨리는 저 망국노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자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기생충이냐 하면은 이 자가 이놈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의 진짜 기생충, 국민의 피를 빨고 기업을 감옥에 보내고 군인과 경찰을 주사파의 개로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 기생충이 누굽니까? 문재인.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국정원, 검찰, 판검사들 문재인에게 부역한 자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보다 더 험악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방역을 못한 일본 국가 자기 나라를 괴멸시키는 제1 방역 주범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중국 폐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 어디게요? 중국 빼고 한국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망자 가장 많은 나라 어디게요? 한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폐렴에 국경 방벽을 허물어버리고, 아까 저기 보니까 파도 그림 나오는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방파제를 허물어버리고 해안가 사람들에게 삽으로 자기 집 앞을 언덕을 만들어라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장을 거둬버리고 자식들에게 모기 잡으라고 밤새 닥달하면은 그 애비가 폐로 내비예요. 제대로 된 내비예요. 바로 문재인의 그런 작자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는 댐을 허물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삽으로 홍수 터진 물을 막으라는 작자와 같은 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 기생충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재앙을 당할 뻔했지만은 햄찌를 들고 있으니까 재앙을 안 당하더라고. 야, 정말 여기에 바탕이 없는데 바탕을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자가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이 따라가면은 대한민국의 땅바닥에 바탕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퍼포먼스 제대로 하죠. 우리는 태극기 드니까 오른쪽 다리가 떨어지면서 안 떨어진 것 같이 공중에 떠더라고. 여러분, 앞으로 태극기 성적이 들고 방역 국경을 허물고 국민들에게는 온갖 거짓말하는 저 문재인 몰아내는데, 여러분, 요즘 언론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나라 마스크 잘했다고 무슨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마스크 정책을 배워야 된다 하는 사기 선동을 중앙일보가 하대요. 여러분, 이거 새빵은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만든 지가 1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 잘했다고 자랑한 것을 온세 터뜨린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중국에 수출한 마스크가 5억 개라고 하고, 지난 1, 2월달 우리가 중국에 마스크 수출한 것이 공식적으로 7억 개인데 7억 개면은 우리가 마스크 배급받을 일이 없어요. 문재인은 1월 말에 진단 키트를 준비할 정도로 중국 폐렴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마스크 수출을 방지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모자라는 나라, 그렇게 만든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모자라게 한 여러분, 마스크 대란의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 마스크 생산 세계 양대 강국입니다. 우리는 마스크 부족을 겪을 일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마스크 부족을 겪는 것은 문재인의 친중 4대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진단 키트 잘한다고 그거 로스에서 진단 시약을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방 쓰겠다고 그랬지, 뭐 잘하기는 뭐가 잘해. 아랍에미레이트에 무슨 진단 키트 수출 안 나는데 시약은 안 넣고 껍데기만 수출했잖아요. 여러분,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못 만들고 진단시약을 못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안 만들고 뭐 의사들이 무능하고 국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가 아세아에서 가장 방역 실패 국가가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세계 최우수한 의사들,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놓은 방역 시스템, 그리고 마스크 생산 대국, 진단 키트 대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대만처럼 많으면 1000명 정도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되고 사망자가 많으면은 1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중국을 너비처럼 섬기다 보니까 국경을 열어서 중국 유학생 7만 명 제대로 검사했나요? 신천지 교회만 검사하고 대구 경북만 검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검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더라고. 오늘까지 우리 검사가 42만 검사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42만 검사를 하는 데에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하루에 10,000건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10,000건. 미국은 지난 열흘 동안에 130만, 140만 건 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했다고 온 언론 동원시켜가지고 검사 많이 했다고 그래. 처음에는 신천지 검사하고 대구 검사하고 태극기 세력 탄압하고 요즘은 무슨 사기치는지 아나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들어오는 사람이 중국 표를 가져온다고 박원순 문재인이가 이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지방에 퍼지는 중국 폐렴은 콜센터나 지하철에서 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합리적 추정입니다. 뉴욕이 왜 이렇게 중국 폐렴이 많나요? 지하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 박원순이 지하철 위험하다고 안전문자 날아오는 거 봤나요? 전부 문재인 박원순은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는 데만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 국민들이 죽어나가자빠지 했는데도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 선동하고 엉뚱한 사람들 인민재판하고 마녀사냥하고 계속 헛군대 허풍방역 사기방역 완전히 엉뚱한 짓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언론들이 잘했다 잘했다는 이 사기 카르텔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면 대통령 되고 사기치면 서울시장 되고 사기치면 국회의원이 되고 사기치야 공직자 위로 올라가는 이 사기 탄핵의 적폐, 사기 탄핵의 부작용이 한국 사회에서 중국 폐렴처럼 깊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 기생충 문재인이가 국민의 피를 빨고 국민의 땀을 빨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이런 YTN, 연합뉴스 TV 등 이런 선전선동수단과 경찰, 국정원, 국방부 같은 이 공권력 기관 이런 것들이 전부 합세해서 저 민족반역자 국민살인마 문재인을 마치 방역을 잘한 영웅처럼 끌어올리지만 여러분 북한 같은 중국 같은 새빨간 거짓말이 이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문재인 시진핑의 노예 시진핑의 몸종과 같이 중국 국경 못 막고 유럽 미국 국경 막는 그따위 짓만 하는
이 문재인 북한 김여정에게 대가리 나쁜 기급한 개새끼라는 욕을 듣고도 찍소리 못하는 이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 폐렴과 전체주의에서 처단되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뇌물 받았다고 30년 징역받는 이런 인간 생지역으로 이 화려한 대한민국이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경찰이 우리에게 집회를 허락하면은 2m씩 안전거리를 두세요. 경찰이 말하지 않아도 2m 안전거리를 둬야 됩니다. 중국 폐렴은 참으로 독하고도 독합니다.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 중국 폐렴 무방비 상태로 온 의사들이 국민들이 몸으로 떼어서 막아내라고 하는 이 문재인, 박원순, 이 이재명 같은 촛불 빨갱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빨갱이 종주국 중국에서 퍼뜨리는 중국 우한 무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참하게 많이 죽어나갈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서울 수도권 이 지역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뉴욕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처럼 어느 날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대량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이 수도 서울 경기권에서 대구하는 비견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경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국민들을 속이면서 중국 시진핑이하고 한국의 문재인이가 통계 숫자를 속여가지고 전 세계 중국 폐렴이 급증하고 있는데 세계 통계를 보면은 중국과 한국만 급증하지 않고 증가하지 않아요. 이거 사기극이라고 보는 게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들이 검사받으러 소진만 내면 된대. 지금은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해가지고 완전히 폐가 문드러져야 검사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하는 봉 의사님, 공민정 의사의 주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중국 폐렴을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퍼뜨리는 듯한 저 문재인, 박원순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은 북한 평화이름으로 북한 핵무기 맞아 뒤지고 완전히 방역 성공했다, 모범 방역 국가라는 이름으로 중국 폐렴에 우리가 죽어 나가 떨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 시대의 반역자 사기꾼 반란범 대한민국의 기생충 봉준호와 더불어 이놈이 왜 이번에 상을 받았나. 대한민국에는 기생충들이 백성을 빨아먹는다 하면서 우파를 용하려고 했지만은 진짜 기생충하고 웃고 있는 게 봉준호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중국 폐렴을 무방비 상태로 한국에 퍼뜨리고 있는 문재인을 군인, 경찰, 검찰, 판사, 언론인 그리고 태극기 세력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을 몰아내지 않으면 중국 폐렴 천국, 대한민국이 죽음의 생지역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문재인을 몰아야 됩니다. 자, 구하겠습니다. 서기탄핵! 사기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서기탄핵! 사기탄핵! 원천무효! 원천무효!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문재인을
라인을 처단하자! 중국놈이 문재인을 처단하자! 처단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띤 연설을 해주신 조용한 대표님, 다시 한번 애국가수 임현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은 침몰에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국에 그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경제 모든 분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어디 와다하지 않고 달려와주신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피를 토하고 싶은 불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끌려온 마음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저 뒤쪽에 계시는 애국 동지 여러분, 이분들 간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분들. 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대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애국 동지 여러분, 2m 간격 바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적 대령 중국이 입국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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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입국 금지하지 않는 중국인 우리 학생 김내 해지 중국인 전수 주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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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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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령 중국인 입국 금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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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홍 사무총장을 모시고 공지사항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2017년도 4월 22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 태극기 민심이 왜곡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태극기 집회를 여기서 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번 하고 나서 저희들이 서울시청 대한문으로 이제 가게 됐죠. 예, 정말 감회가 새로운데 언제까지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이거는 마무리돼야 되고 그 마무리되는 시점은 문재인 세력을 우리가 타도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의 원상 복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태극기 집회가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저들한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어들어서 안 됩니다. 저들이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투쟁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살 생에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삼성동에서 집회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또 이 자리에서 할 겁니다. 만약 경우에 이 집회를 제한 통보를 하게 되면 또 자리를 옮겨서 또 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또 제한 통보를 하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 집회를 탄압을 계속하게 할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문재인을 탄압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차량 퍼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차량 퍼레이드를 하는 목적은 문재인 세력들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함으로써 중국 테러이 전국으로 창궐 확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차량 퍼레이드에 참여하실 분 있으면 이따가 이 무대 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진행으로 하고 마이크를 사회자 넘기겠습니다. 행진은 없고 차량 퍼레이드로 행진을 조심한다고 합니다. 중국 폐렴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기독교 탄압하는 거짓말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및 문재인 이적 세력들과 운명 공동체인 김무성 등 탄핵 세력과 주사파 세력의 헌법 개정 규탄, 박근혜 대통령 복귀, 한미동맹 강화, 자유대한민국 수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제22차 국민저항의 날 제360차 태극기혁명 국민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애국가수 이면희님의 선창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타국에서는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국민이 희생을 당했을 때 눈물로써 대국민 사죄 성명을 발표한 그날 대한민국에서는 차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첫 희생당한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 저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반대소로 하고 있는 저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가 집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는 대한문을 뒤로하고 이곳 강남 코엑스 앞에서 현 문재인 정권의 폐약질과 차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상황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주최 태극기 집회가 성료되었습니다.